척추 수술 종류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병원에서 설명을 들을 때는 끄덕끄덕 하다가 막상 집에 와보면은 내가 무슨 얘기 들었더라? 이런 분들이 많아요. 또 사실 저도 요즘 이제 새로 오시는 선생님들이 하시는 수술은 전부 다 약자로 쓰거든요. 이렇게 저렇게 쓰면 도대체 이게 뭘 말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병원에서도 사실 그런 일이 많은데 특히 요즘은 우리가 크게 째지 않고 이렇게 간단한 내시경을 하는 수술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도 뭐 PEL드니 PSL드니 BS니 또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또 이게 완전히 다른 수술이잖아요. 네. 사실 굉장히 궁금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일단 우리가 PLD, 내시경 수술은 어떤 수술을 얘기하는 거죠? 우선 PLD가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척추 내시경은 제일 가장 빨리 시도된 것 같은데요. 그거는 옆구리 부분으로 저희가 어떤 7mm 정도 내시경 통을 이용을 해서 그쪽으로 이제 카메라도 들어가고 기구도 들어가서 그 터진 디스크를 제거해주는 수술을 보통 PLD라고 합니다. PLD 같은 경우는 단점이 모든 경우에 다 되지는 않고 보통 이제 디스크가 터진 분들한테서 디스크 터진 거를 제거할 때 좀 많이 사용을 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두 분께서 이렇게 막 약자를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거 환자가 알아야 되는 약자인가? 이런 생각도 사실 맞아요. 그렇죠.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근데 이 내시경을 환자분한테 영어로 바로 말씀드리지는 않고 그죠? 그냥 내시경 수술이라 다 뭉뚱그려서 그냥 다 말씀을 드리긴 그래요? 하는데 그래요? 근데 이제 내시경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걸 다 말씀드리면 어차피 집에 가면 다 네. 똑같은 내시경이기 때문에 아니면 집에 가서 다 현미경 수술 얘기 들었다 네, 하시는 분도 있고 맞아요. 중요한 건 내가 아프대, 안 아프대. 뭐 수술해야 되는데 뭐 이런 얘기네요. 그럼 이 PLD 내시경만을 갖고 있는 이제 그 특징 이런 게 있어요. 네, 그 특징 같은 게 다른 내시경 두 개는 저희가 허리로 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네. 이 수술은 이제 말씀하신 옆구리 쪽으로 들어가서 하는 방법이라 고 보시면 됩니다. 회복적으로 이제 척추 뼈가 다 신경이 뼈로 다 감싸져 있는데 네.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뭐 후궁이라는 부르는 뼈 사이 공간이 있고요. 또 추간공이라고 신경이 나온 통로 부분 두 군데가 있는데 이 PLD라는 거는 이제 추간공 그 중에서 이제 추간공 위주로 이제 그 공간을 이용을 해서 하는 내시경 방법이라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옆구리에 있어서 그냥 옆구리로 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죠? 되게 어려운데 저 되게 쉽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쉽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PELD 말고 이제 PSLD라는 수술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구멍 하나 뚫어서 하는 수술이잖아요. 네네. 그럼 PELD하고 PSLD는 또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해준 PLD가 조금 초창기고 그건 옆구리 쪽으로 하는 건데 이제 단점이 그 뼈를 깎아내는 작업하기가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처럼 신경이 척추뼈를 감싸져 있는데 그 뼈를 조금 제거를 해야 신경이 잘 보이는 건데요. 근데 뼈를 깎아내지 못하면 그 과정이 굉장히 제한이 되겠죠. 그러겠네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PSLD는 추가적으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이런 허리 쪽으로 들어가서 그 뼈를 깎아내는 작업이 가능한 드릴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것도 들어가요? 네네. 드릴이요? 네. 드릴이요? 드드드드 이렇게 하는 드릴. 아까 저희가 뼈를 깎아낼 때, 그걸 원래 다 사용해서 하고 예전부터. 그렇게. 그래요? 네. 조그만 구멍에? 네. 또 조그만 게 들어가서 뭐 5mm 드릴도 있고 뭐 3mm도 있고 2mm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옆구리를 했던 내시경은 단순하게 이제 디스크 제거하는 거 위주로 했다 그러면 단방향 내시경 허리로 하는 거는 보통 이제 협착증까지 같이 치료를 해줄 수 있게 조금 더 확장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헷갈려. 그냥 네, 허리 단방향 이런. 내 허리 단방향과 양방향 이게 어차피 둘 다 구멍이 하나다. 하나죠. 예.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오래되고 덜 오래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쉽게 생각하면 이제 협착증까지 치료할 수 있냐 없냐가 제일 간단할 것 같습니다. 옆구리 단방향은 터진 디스크를 제거하는 데 용이하고요. 추가적으로 협착증까지 동반된 경우에는 허리로 들어가서 그런 비완의 인대까지 제거해 줄 수 있는 PSLD를 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씩 이해가 되고 있어요. 근데 또 헷갈리는 게 또 있습니다. 왜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나왔던 것도 BS, 양방향 척추 내시경 시술 있잖아요. 수술이죠. 네.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 병원에서 많이 다룬 적이 있는데, 그럼 이제 양방향 내시경하고 단방향 내시경하고 또 이 둘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둘 다 그 수술의 목표는 똑같습니다. 둘 다 감압을 하기 위해서 나온 방법들인데 이제 양방향은 말씀처럼 구멍이 두 개
이용을 해서 저희가 수술하는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단방향 허리 내시경은 이제 좀 더 구멍이 좀 더 큽니다. 7, 8mm 되는 거를 절개를 내서 그 하나의 통로로 말씀처럼 내시경하고 저희가 작업을 다 같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양방향은 한쪽은 내시경 이렇게 보고요. 한쪽은 수술도구 이렇게 넣어가지고 카메라 좀 자유자재로 좀 움직일 수 있고 이 수술도구들도 조금 더 단방향에 비해서는 조금 더 다양하게 좀 쓸 수 있습니다. 그 단방향 같은 게가 조금 더 전반적으로 기구들이 좀 더 길거든요. 그래서 좀 뭐 조그마한 걸 저희가 주술 때도 긴 것보다는 짧겠네요. 예전에 뭐 무한도전에 긴 젓가락으로 못 먹지 네네네, 않습니까? 맞아요, 짧은 맞아요. 걸로 먹어야 먹을 수 있을 것처럼 약간 조금 단방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저희 러닝 커브라로 학습 배우는 과정이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이 시야가 조금 더 좁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양방향이 조금 더 잘 보이고 좀 자유로워서 요새는 조금 더 양방향으로 조금 더 많이 하고 하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단일공으로는 좀 불가능한데 이 양방향으로만 가능한 그런 수술도 있어요? 사실 두 개 차이는 거의 할 수 있냐는 없는 거의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과정 차이가 조금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뭐 협착증이나 뭐 디스크나 다 치료는 둘 다 가능하고요. 근데 이제 단방향 같은 경우에 조금 더 그런 불편한 점이 조금 있어서 그래서 양방향을 조금 더 이제 척추 의사들이 조금 더 선호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질문이요. 이 불편한 게 의사 선생님이 불편한 거예요? 아니면 아픈 내가 불편한 거예요? 사실 뭐 환자들한테 편한 수술이 의사들한테는 굉장히 까다로운 수술이에요. 의사들은 뭐 사실 크게 째서 직접 보고서 하는 수술이 굉장히 편한데 이제 그런 것들은 환자들한테 굉장히 힘들잖아요. 뭐 째면 그만큼 또 아물어야 되고 상처에 있으면은 그만큼 통증이 있고 그러니까 환자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의사가 오늘 그 희생을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맞아요. 당장 내가 안 아프기만 해야지. 선생님들 어려운 거는 잘 생각 못 하니까. 그래서 사실은 수술하다가 목 디스크 걸린 의사들 굉장히 많아요. 이분도 그렇죠. 저도 지금 네. 실제로 목 수술한 사람들 중에서 목 좋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거의 다 안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갑자기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내시경 수술도 뭐 단방향도 허리로 하는 거, 옆구리로 하는 거, 또 양방으로 하는 거 막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 왜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만들어졌는지 또 그거마다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 이렇게 하고 또 이런 경우는 저렇게 하고 뭐 그런 기준이 있으면은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옆구리라는 단방향 내시경의 장점은 마취가 거의 피부 마취, 국소 마취라 보면 됩니다. 다른 두 가지 수술, 다른 양방향과 허리 단방향은 저희가 이제 척수 마취나 하반신 마취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옆구리라는 거는 이제 마취가 제일 작기 때문에 좀 마취가 힘드신 분들한테 좀 하기가 좀 간단하고 또 제일 조금 구조물을 정상 근육이나 구조물을 제일 건들지 않기 때문에 제일 뭐 회복도 조금 빠르고 그런 손상이 적기 때문에 저희가 보통 이제 뭐 단순 디스크 환자분인 젊은 사람들이나 어린 분들한테 좀 추천을 좀 많이 하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고령으로 가서 마취가 힘드신 분한테 하는 경우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옆구리라는 경우는 협착증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저희가 이제 젊은 분들은 이제 협착증이 없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되면 사실 다 협착증은 어느 정도 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옆구리 단방향 경우에는 그 협착증이 남아 있어서도 증상이 남아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협착증이 동반된 경우에는 저희가 허리로 하는 단방향이나 양방향 수술을 보통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환자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면 상처가 조금 낳고 이렇게 절개도 조금 하고 회복도 엄청 빠르고 그런 게 바람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 내시경 수술이 불가능한 환자도 있을까요? 혹시나 내시경 수술만의 부작용 이런 것도 있는지. 네, 그래서 우선은 이제는 점점 내시경이 사실 활발해진 지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래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점점 범위를 좀 넓혀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저 같은 경우도 단순 감압 같은 경우에는 다 내시경을 우선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당연히 환자분이 범위가 너무 많다든지 아니면 뭐 재수술이라든지 아니면 뭐 척추 변형, 뭐 허리가 많이 흰 분들이나 앞으로 많이 꼬꾸라진 분들은 뭐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저희가 차라리 현미경 수술을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수술은 목적이 말씀처럼 신경을 풀어주려고 하는 건데요. 그 내시경이나 현미경은 둘 다 그
그 풀어주기 위해서 쓰는 도구들인데 무조건 내시경이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결과물이 더 좋기 위해서는 현미경 쓰는 게 더 좋을 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꼭 환자분들의 상황이나 뭐 병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내시경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저희 현미경 수술과는 다르게 그 생리식염수를 계속 흘려주면서 공간을 확보해주면서 해주는 수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생리식염수로 들어가 계속 씻어주면서 하는 수술이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요. 척추 수술에 보통 저희가 열구할 때 문제는 이제 한번 이제 감염이 되면 엄청 골치 아파진다는 문제가 있는데 계속 씻어주면서 하기 때문에 이런 감염률은 좀 현저히 낮아진 게 있는데 근데 이게 계속 물이 들어가다 보면 수술 시간이 너무 오래되거나 아니면 압력이 갑자기 높아지다든지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이런 내압 신경이 눌려서 이 압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뭐 두통이라든지 뭐 뒷목 통증, 어지러움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그런 부작용이 좀 보고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보고됐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막 그런 주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좀 많이 낮아졌지만 그런 거는 이런 것들은 아마 내시경만의 좀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이제 오유수 씨가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네. 수술 안 되면 안 아파요? 아파요, 안 아파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게 제일 안 아프고 맞아. 또 재활 과정이 어느 게 제일 빠른지 그것도 좀 알려주세요. 제 경험상에는 세 개 사실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거의 다 사실 거의 수술법 통증은 가면 하루 정도 가는 것 같아요. 하는 거는요. 한 방향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 7mm, 8mm고 양방향 같은 경우도 해봤자 8, 9mm 될 것 같고 두 개 합치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맨눈으로 할 때는 진짜 막 한 부위 할 때 5cm씩 제거했고 현미경 하면서 막 3cm 뭐 이렇게 줄었는데 그만큼 엄청 줄었기 때문에 예전보다 확실히 환자분의 수술 후에 그런 느끼는 이 허리 통증, 근육 통증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어서 하루 정도면 심한 허리 수술 부위 통증들은 많이 다 감소되시는 것 같고 재활도 그만큼 더 보행이 빠르기 때문에 더 빠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됐네. 네, 하루 아프고 이렇게 평생 안 아픈 게 낫죠. 네. 딱 하루. 더는 못 봐주겠다. 딱 하루. 그래요. 조금 더 작은 절개로 조금 더 세심하고 정확하게 척추 수술은 발전해 왔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치료가 가능하니까 척추 질환이 있다면 참고 계시지 마시고 정확한 진단 후에 내시경 수술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꾹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